많은 스타가 나왔는데 두 번째 스타는 누구로 들합니까? 예, 스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조혁데이도 어제 엄청나게 집중을 받았는데요. 이 세 차례나 말을 바꾸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증 의혹도 이제 함께 증폭이 되었습니다. 스타는 스타였죠. 네. 모두가 주목했죠. 예. 세 차례나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예, 조대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었는데요. 이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세월호 참사 당일날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어제는 이걸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라고 바꿉니다. 이 글자 하나 차이 같이 보이지만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의무동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을 위한 전용 공간이고, 이 관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의무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장소라서 관저와 떨어져 있거든요. 몇백 미터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붙어서 항상 볼 수 있느냐, 예. 아니면 불러야 가고, 볼 수 없느냐. 근데 처음에는 바로 붙어 있다고 그랬다가 바꾼 거죠. 네. 또 말을 바꾼 게 있어요? 네, 또 이 외부 병원에서 대통령 약을 몇 번이나 타갔느냐라고 이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물었을 때 처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다라고 조대희가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의원이 약이든 주사제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 조대희가 좀 흔들리면서 막판에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말을 바꾼 거죠. 그렇군요. 또 바꾼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나 전해드리면요. 이 조대희가 귀국 후에는 가족 외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오전 내내 했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누구 만나지 않았냐라고 계속 캐묻자요. 결국은 그날 동선을 적어서 냈습니다. 근데 그 동선에 보면요. 간호장교 동기 3명과 식사를 했고, 출석하기 전날에도 간호장교 1명과 밥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결국 진술을 또 바꾼 건데, 또 핵심은요. 그 간호장교 3명 중에 1명이 심지어 이 군인이었는데 이 청문회장에 그날 와 있어서 이 막판에 드러나가지고 아니 여기 왜 와 있느냐라고 국회의원들이 따져 묻자요. 본인은 공가 처리를 받고 같이 동행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간호장교가 청문회장에 와 있다는 걸 잡아낸 게 시사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자랑 좀 해봐요, 한번. 예, 신한슬 기자가 어제 늦게까지 계속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 중간 쉬는 시간에 이 간호장교 3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처를 수배해가지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슬비 대위가 가장 먼저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지금 국회에 있고 군인이기 때문에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국회에 있냐고? 예, 왜 국회에 있느냐라고 군인이? 했더니 더 이상 인터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청문회장에 있는 이슬비 대위인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후배가 하루 종일 조대위랑 같이 다녔던 여자 장교가 있는데 그 사람 같다라고 하면서 가가지고는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밝혀져서 예, 기사를 썼고요. 의원들이 그걸 보고 질문을 해서 밝혀졌군요. 예, 거기서 그렇습니다. 잘했고요, 시사님. 예. 예. 여기서 저는 핵심은 저건 것 같아요. 공과 처리를 받았다. 예. 군인이 이 자리에 가는 것을 공식적인 임무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조대위가 청문회장에 앉아 있으니까 실제로 연락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그렇죠. 어렵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들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때 보통 기자들이 달려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인터뷰를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무슨 말을 했다면 즉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즉시보고하고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같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군인이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TV를 보면 다 되는데. 예, 실제로 어제 청문회장에서 이슬비 대위는 굉장히 계속 본인의 핸드폰을 보고 어딘가 연락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자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진술을 한 다음에 그 진술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이슬비 대위에게 연락하고 그것을 쉬는 시간에 전달한다든가, 네네. 뭐 그런 역할로 추정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 공식적인 임무가 있을 수 있느냐, 군인이 그 자리에 가서. 네. 근데 저는 조대희 진술을 어제 좀 봤는데, 보다가, 이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됐다. 물론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말을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뭘 물어보면 그냥 압니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그때는 매우 제한된 정보로 그렇게 알았을 뿐이고 나중에 추가로 다른 정보를 알고 나서는 그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전문적인 대답. 법정에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혹은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나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라고 끝나는 의미예요. 이게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사실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대비된 상태로 나온 겁니다. 혼자 말한 게 아니라 그 진술을 보세요. 답할 때 그냥 본인이 아는 건데도 압니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 문장을 보고 이거 철저히 준비됐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는 위증으로 보여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는 안민석 의원이 이제 조대일을 찾으러 미국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어제 청문회장에서 왜 언론 인터뷰를 했냐고 물으니까 쏟아지는 관심에 본인이 자청했다, 언론 인터뷰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탄핵이 걸린 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현지 군인이 관심이 쏟아지니까 언론 연락해서 막 말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간호장교가 아니라 참모총장도 이렇게 혼자 결정 못 합니다. 네. 자기 말이 삐끗 잘못 나가서 대통령이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인터뷰해야지? 말도 안 되는. 현직 군인이 막. 두 번째로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성형 시술 흔적 발견한 적 있냐, 뭐 이런 거. 예, 전혀 없다. 자기는 전혀 본 적 없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만한 구멍, 주사 구멍도 예. 나오고. 파란 피멍. 예, 피멍 같은 것도 예, 나오고, 예. 뭐 돌기 같은 것도 나오고, 예. 후유증이라고 하는. 근데 이 간호사는 말이죠, 유일하게 상주하면서 대통령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에요. 예, 주사를 직접 놓고요. 주사를 놓으면 손을 대죠. 예, 예. 그죠? 멀리서 놓을 수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걸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일화 전달하는 시간에 한번 하겠는데. 근데 이 간호사는 몸에 손을 댈 수 있어요. 네. 눈앞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각종 주사제의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리고 그래서 그 안색을 살펴야 하는 몸을 관찰해야 하는 전문 의료인입니다. 이 사람이. 게다가 군에서 차출한 엘리트 의료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그 주사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된단 말이죠. 상주하면서 코앞에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모릅니까? 멀리서 찍은 사진에도 나오는데 그 변화를 몸의 변화를 보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장님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위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는 다른 내용을 떠나서 짚어주지 않았는데 이거는 위증이다. 직접 인터뷰했다는 얘기와 불러서 언론을 얼굴 변화를 몰랐다. 말이 안 돼요. 자기 직업하고도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나갈 때 대비용 진술이거든요. 이거는 이분이 의료인이긴 하지만 법조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준법조인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말하라고 훈련돼서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잖아요. 아는 거에 안다고 하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죠? 따져보면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진술이에요. 훈련됐다! 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저 어제 청문회 소식 계속 전해드리면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그리고 최순실 씨 변호인의 이경재 변호사가 모두 경북 고령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사실이 어제 드러난 겁니다. 크게 드러난 사실이죠. 예. 예. 게다가요, 우병우 전 수석의 도시락 가져왔다라면서 이 청문회장에 동행했던 한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 인물이 알고 보니까 이 우수석 처가회사인 정강의 전무인 이정국 씨였고, 이분 또한 고령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 전무 같은 경우에는 이 정강은 가족기업이에요. 예,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회사 가족기업이에요. 예.
예, 거기다가요, 이 이전무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화성 땅 차명거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또 넥슨과 서울 강남 땅 거래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고령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어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진을 몇 장 공개했는데 이 사진에는 이완영 의원과 이경재 변호사가 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리고 술자리를 갖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사진을 제시하니까 가족이죠, 가족. 이상달, 그러니까. 이정국 전무, 예. 네, 사촌 동생입니다. 그 장인 어른의 사촌 동생. 예. 전무, 가족기업에. 이분이 사진을 제시하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회 부회장이지만 향후회 활동을 안 한 지는 10년 정도 됐다. 뭐 이러면서 해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예, 예. 요즘 사진에는 말이죠. 그 사진을 저도 봤는데 요즘 사진 그 각도로 봐서 이제 거기 참석한 누군가가 휴대폰을 찍었겠죠. 아마도. 네, 예. 그 메타 정보가 있어요. 그 열어보면 언제 찍은지 나와요. 제가 그 여러 번 그걸 보면 2년 전에 찍은 겁니다. 10년 전에 향후에 활동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2년 전에도 다 같이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즐겁게. 네, 편하게 웃고 계시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이완영 의원도, 태블릿 PC를 계속 문제 삼고 있는 이완영 의원도, 그리고 최순실이 변호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로 보이는, 이제는. 예, 그런 기사를 소개시켜드렸었죠. 네. 예. 이경재 변호사도 태블릿 PC를 계속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병우 전민정 수석도,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보령이라고 하는 예,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또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김병준 네. 전 국무총리 내정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보령 출신이에요. 네, 향후회 활동. 마구마구 연결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 김병준 전 내정자죠, 이제는. 이분은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라고 포럼 오늘과 내일하는 게 있어요. 오늘과 내일과 올해인가 뭐가. 그 올해라고 불리는. 예. 거기서 정책연구위원장을 했단 말이죠. 예. 알고 봤더니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보령과도 연결돼 있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에서도 정책연구위원장을 했던 거예요. 2년 전부터. 네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지점은 뭐냐면 이 포럼을 누가 만들었냐. 이 포럼을 만든 사람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에요. 어머나! 마구마구 다 연결돼. 그래서 김기춘, 우병우, 변호사, 이완영 다 같이 이렇게 한소쿠리에 연결되는 뉴스가 어제 나왔다. 자, 짚어줄 게 많네요, 참. 예, 청문회에서 뉴스가. 이런 거 짚어줘야 됩니다, 뉴스에서. 예. 네. 그리고 TV조선에서 태블릿 관련 얘기 하나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태블릿 PC 계속 최순실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에 대한 반박 기사인데요. 이 최순실 씨가 늘 태블릿 PC를 들고 다녔다라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건데 이 진술을 해준 사람들이요. 최순실 씨 마사지 사거나 가정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특검 조사에서 최 씨가 태블릿 PC를 잘 사용했다라면서 이 방에서도 꺼내보고 손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런 진술을 한 겁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도 다룬 적 있지만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를 쓴 적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쪽 사이드에서 최순실 변호인 측 사이드 혹은 보다 정확하게는 박근혜 대통령 이 헌재에 가 있는 네네. 탄핵권을 기각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분들이 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최순실 씨는 태블릿 매니아였다고 하는 진술 많아요. 아주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마사지사 가정부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족하면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하나가 아니라 서너 개씩 사용했다고 동시에 하는 진술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억지로 태블릿이 본인 게 아니라고 주장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억지 주장을 하게 되고 이거는 반박하기 아주 쉽습니다. 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뉴스로 또 넘어가 볼까요?
예,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밤에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미사리가 어떠냐, 개발 검토하라 지시했다라는 뭐 이 워딩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지난달 미사리가 검찰 조사. 어떠냐고요? 예, 예. 대전은요, 뭐 휴전선은요, 이거 아니고 미사리는요, 이런 겁니다. 미사리가 어떠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을 누가 한 거냐면요. 네.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2013년 9월쯤에요. 매우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통령이었고. 미사리는 어떠냐, 이렇게. 예, 서울에서 평창 가는 길목인 미사리쯤이 어떠냐,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맞춰볼까요? 근처에 최순실당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돈에 관심 없다거나 이런 거 챙기지 않았다고 하는 게 너무 웃긴 얘기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우리가 이 사태 초기에 나왔던 그 보도 중에 하나가 그 태블릿에서 나온 자료 중에 부동산 관련 자료가 있었다고. 예, 그게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왔잖아요? 예. 이게 부동산 개발업자가 하는 짓입니다. 그냥. 근데 최순실 씨는 대통령한테 그 땅을 정부가 사게 만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장관한테 직접 미사리 어떠냐고. 이 개발을 검토해보다 뭐 이런 지시를 한 건데요.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이. 개발하지 그러면. 예, 실제로 한 달 후에 이 국토부가 미사리를 1순위로 해서요. 이 생활체육시설 대상지로 올리게 됩니다. 땅 팔아서 돈 많이 남겼죠. 예, 뭐 실제로 개발이 된 건 아닌데요. 최순실 씨는 이 개발 이익들을, 그러니까 이 기대에 대한 기대치에 이제 부응해서 이 17억 원. 개발한다면 땅값 오르니까요. 예, 예. 가까이를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단숨에. 네. 이게 또 땅. 예, 7년 정도 사이에요. 예. 부럽네요. 다 받아보고 그거를 실행할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땅 좀 팔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때요? 미사리는요? 하니까 바로 가입한다고. 하루아침에 17억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돈에 관심이 없다 그러고 1원 한 푼도 안 벌었다 그러고 대신 최순실 씨가 벌어주잖아요. 자, 하나 정도 제목을 더 읊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거 MBN 단독 보도인데요. 이 대통령이 SK에다가 사면 정보를 미리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SK는 여기에 대해서 이 하늘 같은 은혜에 감사드린다. 이 산업보국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보도입니다. 많은 스타가 나왔는데 두 번째 스타는 누구로 다릅니까? 아, 예, 뭐, 스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조욕데이도 어제 엄청나게 집중을 받았는데요. 이 세 차례나 말을 바꾸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증 의혹도 이제 함께 증폭이 되었습니다. 스타는 스타였죠. 네. 모두가 주목했죠. 예. 뭐, 세 차례나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예, 그 조대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었는데요. 이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세월호 참사 당일날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어제는 이걸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라고 바꿉니다. 이 글자 하나 차이 같이 보이지만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의무동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을 위한 전용 공간이고 이 관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의무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장소라서 관저와 떨어져 있거든요. 몇백 미터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붙어서 항상 볼 수 있느냐? 예. 아니면 불러야 가고 볼 수 없느냐? 근데 처음에는 바로 붙어 있다고 그랬다가 바꾼 거죠. 네. 또 말을 바꾼 게 있어요? 네, 또 이 외부 병원에서 대통령 약을 몇 번이나 타갔느냐라고 이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물었을 때 처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다라고 조대희가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의원이 약이든 주사제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 조대희가 좀 흔들리면서 막판에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말을 바꾼 거죠. 그렇군요. 또 바꾼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나 전해드리면요. 이 조대희가 그 귀국 후에는 가족 외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오전 내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누구 만나지 않았냐라고 계속 해묻자요. 결국은 그날 동선을 적어서 냈습니다. 근데 그 동선에 보면요. 간호장교 동기 3명과 식사를 했고 출석하기 전날에도 간호장교 1명과 밥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결국 진술을 또 바꾼 건데 이 또 핵심은요. 그 간호장교
간호장교 3명 중에 1명이 심지어 이 군인이었는데 이 청문회장에 그날 와 있어서 이 막판에 드러나가지고 아니 여기 왜 와 있느냐라고 국회의원들이 따져 묻자요. 본인은 공가 처리를 받고 같이 동행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요 간호장교가 청문회장에 와 있다는 걸 잡아낸 게 시사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자랑 좀 해봐요, 한번. 예, 신한슬 기자가 어제 늦게까지 계속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 중간 쉬는 시간에 이 간호장교 3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처를 수배해가지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슬비 대위가 가장 먼저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지금 국회에 있고 군인이기 때문에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국회에 있냐고? 예, 왜 국회에 있느냐라고 군인이? 했더니 더 이상 인터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같이 청문회장에 있는 이슬비 대위인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후배가 하루 종일 그 조대위랑 같이 다녔던 여자 장교가 있는데 그 사람 같다라고 하면서 가가지고는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밝혀져서 예, 기사를 썼고요. 의원들이 그걸 보고 질문을 예. 해서 밝혀졌군요. 예, 거기서 그렇습니다. 잘했고요, 시장님. 예. 예. 여기서 저는 핵심은 저거 같아요. 공과 처리를 받았다. 예. 군인이 이 자리에 가는 것을 공식적인 임무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조대위가 청문회장에 앉아 있으니까 실제로 연락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그렇죠. 어렵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들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때 보통 기자들이 달려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인터뷰를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무슨 말을 했다면 즉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즉시 보고하고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같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군인이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TV로 보면 다 되는데. 예, 실제로 어제 청문회장에서 이슬비 대위는 굉장히 계속 본인의 핸드폰을 보고 어딘가 연락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자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진술을 한 다음에 그 진술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이슬비 대위에게 연락하고 그것을 쉬는 시간에 전달한다든가 네네. 뭐 그런 역할로 추정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 공식적인 임무가 있을 수 있느냐. 군인이 그 자리에 가서. 네. 근데 저는 조대희 그 진술을 어제 좀 봤는데, 보다가, 이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됐다. 물론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예. 예상을, 많은 스타가 나왔는데, 두 번째 스타는 누구로 다릅니까? 예, 뭐, 스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조혁대위도 어제 엄청나게 집중을 받았는데요. 이 세 차례나 말을 바꾸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증 의혹도 이제 함께 증폭이 되었습니다. 스타였죠. 네. 모두가 주목했죠. 예. 세 차례나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예, 그 조대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었는데요. 이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세월호 참사 당일날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어제는 이걸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라고 바꿉니다. 이 글자 하나 차이 같이 보이지만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의무동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을 위한 전용 공간이고 이 관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의무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장소라서 관저와 떨어져 있거든요. 몇백 미터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붙어서 항상 볼 수 있느냐, 예. 아니면 불러야 가고 볼 수 없느냐. 근데 처음에는 바로 붙어 있다고 그랬다가 바꾼 거죠. 네. 또 말을 바꾼 게 있어요? 네, 또 이 외부 병원에서 대통령 약을 몇 번이나 타갔느냐라고 이 새누리당 이혜원 의원이 물었을 때 처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다라고 조대희가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의원이 약이든 주사제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 조대희가 좀 흔들리면서 막판에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말을 바꾼 거죠. 그렇군요. 또 바꾼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나 전해드리면요. 이 조대희가 그 귀국 후에는 가족 외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오전 내내 했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누구 만나지 않았냐라고 계속 캐묻자요. 결국은 그날 동선을 적어서 냈습니다. 근데 그 동선에 보면요. 간호장교 동기 3명과 식사를 했고 출석하기 전날에도 간호장교 1명과 밥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결국 진술을 또 바꾼 건데 이 또 핵심은요. 그 간호장교
간호장교 3명 중에 1명이 심지어 이 군인이었는데 이 청문회장에 그날 와 있어서 이 막판에 드러나가지고 아니 여기 왜 와 있느냐라고 국회의원들이 따져 묻자요. 본인은 공가 처리를 받고 같이 동행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요 간호장교가 청문회장에 와 있다는 걸 잡아낸 게 시사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자랑 좀 해봐요, 한번. 예, 신한슬 기자가 어제 늦게까지 계속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 중간 쉬는 시간에 이 간호장교 3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처를 수배해가지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슬비 대위가 가장 먼저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지금 국회에 있고 군인이기 때문에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국회에 있냐고? 예, 왜 국회에 있느냐고 군인이? 했더니 더 이상 인터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같이 청문회장에 있는 이슬비 대위인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후배가 하루 종일 그 조대위랑 같이 다녔던 여자 장교가 있는데 그 사람 같다라고 하면서 가가지고는 물어본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게 밝혀져서 예, 기사를 썼고요. 의원들이 그걸 보고 질문을 예, 예. 해서 밝혀졌군요. 예, 거기서 그렇습니다. 잘했고요, 시장님. 예. 예. 여기서 저는 핵심은 저거 같아요. 공과 처리를 받았다. 예. 군인이 이 자리에 가는 것을 이 성형 시술 흔적 발견한 적이 있냐, 뭐 이런 거. 예, 전혀 없다. 자기는 전혀 본 적 없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만한 구멍, 주사 구멍도 예. 나오고, 파란 피멍, 예, 피멍 같은 것도 예, 나오고, 뭐 돌기 같은 것도 나오고, 예. 후유증이라고 하는. 근데 이 간호사는 말이죠, 유일하게 상주하면서 대통령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에요. 예, 주사를 직접 놓고요. 주사를 놓으면 손을 대야죠. 예. 그죠? 멀리서 놓을 수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걸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일화 전달하는 시간에 한번 하겠는데. 근데 이 간호사는 몸에 손을 댈 수 있어요. 네. 눈앞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각종 주사제의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리고 그래서 그 안색을 살펴야 하는 몸을 관찰해야 하는 전문 의료인입니다. 이 사람이. 게다가 군에서 차출한 엘리트 의료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그 주사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된단 말이죠. 상주하면서 코앞에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모릅니까? 멀리서 찍은 사진에도 나오는데 그 변화를 몸의 변화를 보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장님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위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는 다른 내용을 떠나서 짚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는 위증이다. 직접 인터뷰했다는 얘기와 불러서 언론을 얼굴 변화를 몰랐다. 말이 안 돼요. 자기 직업하고도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공식적인 임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조대위가 청문회장에 앉아 있으니까 실제로 연락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그렇죠. 어렵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들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때 보통 기자들이 달려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인터뷰를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무슨 말을 했다면 즉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즉시 보고하고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같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군인이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TV를 보면 다 되는데. 예, 실제로 어제 청문회장에서 이슬비 대위는 굉장히 계속 본인의 핸드폰을 보고 어딘가 연락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자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진술을 한 다음에 그 진술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이슬비 대위에게 연락하고 그것을 쉬는 시간에 전달한다든가 네네. 뭐 그런 역할로 추정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 공식적인 임무가 있을 수 있느냐. 군인이 그 자리에 가서. 네. 근데 저는 조대희 그 진술을 어제 좀 봤는데 보다가 이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됐다. 물론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예. 예상은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말을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를 물어보면 그냥 압니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그때는
매우 제한된 정보로 그렇게 알았을 뿐이고 나중에 추가로 다른 정보를 알고 나서는 그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전문적인 예, 법정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혹은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나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라고 끝나는 의미예요. 이게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사실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대비된 상태로 나온 겁니다. 혼자 말한 게 아니라 그 진술을 보세요. 답할 때 그냥 본인이 아는 건데도 압니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 문장을 보고 이거 철저히 준비됐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는 위증으로 보여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는 안민석 의원이 이제 조대일을 찾으러 미국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어제 청문회장에서 왜 언론 인터뷰를 했냐고 물으니까 쏟아지는 관심에 예. 네, 본인이 자청했다, 언론 인터뷰를.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탄핵이 걸린 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군인이 관심이 쏟아지니까 언론 연락해서 막 말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간호장교가 아니라 참모총장도 이렇게 혼자 결정 못 합니다. 네. 자기 말이 삐끗 잘못 나가서 대통령이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인터뷰해야지. 말도 안 되는. 현직 군인이 막. 두 번째로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